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지방 인구가 점차 줄어서 지방이 소멸 위기에까지 처했다는 보도는 이제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네, 이런 가운데 농촌 지역의 지자체는 눈물겨운 인구 늘리기 노력에 애쓰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정착금 지원부터 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까지 각 지자체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북 옥천군은 최근 군내에서 결혼한 신혼부부에게 500만 원의 결혼 정착금을 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이 고안해낸 인구 늘리기 시책의 일환입니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상 옥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49세 사이의 부부입니다. 1년 후에는 이들에게 200만 원을 주고 이후 3년이 지나면 300만 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이 기간에는 부부 모두 반드시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하며 재혼인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옥천군은요, 전형적인 농촌 지역이에요. 지속적으로 인구 감소가 지속되었고요. 결혼정착금을 지원하게 된 계기는 젊은 층의 결혼을 독려하는 차원도 있고요. 결혼으로 인해서 출산율을 높이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5만 국민이 모두가 인구 늘리기 홍보 대사가 되자는 캠페인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시책 추진으로 인해서 향후 옥천군의 인구가 증가할 걸 예상하고 있고요. 인구 늘리기에 대한 옥천의 노력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지역에서 전입한 주민에게 전입 장려금을 지급하고 청년층의 정착을 위해 전세대출금 잔액에 대해 이자를 지원하는가 하면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의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또 소상공인 유치를 위해 점포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노력은 옥천군만의 일이 아닙니다. 전라남도는 매년 줄어드는 인구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도내 10개 시군의 인구 늘리기 사업에 20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청년층 잡기에 심혈을 기울이는 양상입니다. 강진군의 경우 유휴 공간을 활용해 청년 창업과 커뮤니티를 지원하고 진도군은 청년층 창업을 지원하는 등 외지 청년 진도살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도군은 섬 세대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조성과 양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학생 유치에 공을 들이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충북 영동군은 지난해부터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 입학생에게 입학 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1인당 20만 원, 중학교는 30만 원, 고등학교는 50만 원으로 올해 이 혜택을 받은 학생은 732명, 지급된 축하금은 약 2억 5,660만 원입니다. 특히 올해는 수혜자를 늘리기 위해 부모와 자녀 모두가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둬야 하는 기존 기준을 완화해 부모 둘 중 한 명만 주민등록을 하면 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상당수 지자체들은 귀농귀촌 지원에도 예산을 대거 투입하고 있습니다. 주택 수리비를 지원하거나 농기계 구입, 시설하우스 신축 비용을 지원하는 등 귀농귀촌인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어떻게든 인구를 늘려보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겁니다. 통계청이 올 초 발표한 2019년 출생 사망 통계 결과에 따르면 인구가 자연 감소한 곳은 부산과 대구를 제외하면 모두 농촌 지역의 지자체였습니다. 경북은 7,200명, 전남 5,900명, 전북 5,500명, 강원 3,600명 등 농촌 지역 인구 감소는 심각한 실정입니다. 전문가들은 농촌 인구 유입에 큰 비중을 담당했던 베이비 부머의 은퇴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귀농귀촌 또한 정체기인 상황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지방 소멸을 막고 농촌 지역의 인구를 유입시키기 위해 범정부적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올해 마늘 가격이 회복되는 모양새입니다. 지난해 이맘때보다 2배가량 높은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데요. 예상보다 생산량이 줄어든 데다 정부의 선제적인 수급 안정 대책이 큰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입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마늘 가격이 안정세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산지 경락값이 생산비를 웃도는 수준으로 형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9일 경남 창녕농협 산지공판장 경매에서 대서종 마늘은 상품 1kg당 평균 3,600원에 낙찰됐습니다. 지난 1일 초매식 이후 마늘 경락값은 3,000원대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000원 중반대를 형성한 데 비해 2배 가까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햇마늘 생산량이 예상보다 감소한 점이 마늘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0년산 마늘 생산량 속보에 따르면 올해 산 마늘 생산량은 35만 톤으로 전망됐습니다. 지난해 생산량 38만 8천 톤보다 9.6% 감소했습니다. 5월 초 마늘 생육기 당시 비가 자주 와 생산 단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제적 수급 안정 대책이 효과를 발휘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마늘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시장 격리와 정부 수매, 수출 확대 등을 통해 현재 5만 7천 톤 가량을 격리한 상태입니다. 전라남도에서도 지난 3월 이후 세 차례에 걸쳐 도내 마늘 재배 면적 338헥타르, 총 5천여 톤에 달하는 물량을 시장 격리했습니다. 평년 대비 과잉 물량 4만 5천 톤을 웃도는 수준의 격리 조치가 선제적으로 시행된 겁니다. 이에 마늘 가격이 상승세를 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시장에 풀리는 햇마늘 양이 예상보다 적은 데다 저장업체에서도 적극적인 구매 의사를 보이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대수종 마늘 위주로 가격이 좀 상승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도 일단 양이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가격은 이제 계속 상승하는 추세로 이루어질 것 같고요. 저장업체에서도 적극적으로 물건을 구입하는 상황이고요. 산지에서도 마늘값 하락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7월 산지 공판장 개장 이후 이미 상인들이 많은 물량을 구입했기 때문입니다. 상인들도 마늘 가격이 하락할 경우 유통 과정에서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가격 지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기들 가진 물량이 많기 때문에 현재 상인들도 가격 하락을 이제 꺼리는 그런 입장이 됐죠. 가격은 내리지는 않겠다. 농민 출하주들 입장에서 마늘 가격 하락을 걱정할 필요는 이제는 없지 않을까. 올해 산 마늘 가격이 안정을 되찾으며 선제적 수급 안정 대책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습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정부가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 보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영농 보상비 부정수급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부당 지급된 보상비 114억 원을 전액 환수할 예정인데요. 허위 작성한 경작사실 확인서를 제출해 수령한 경우 정식 수사 의뢰한다는 방침입니다. 권소환 기자입니다. 정부가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 보상비 지급 현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점검 대상은 고양 지축, 구리 갈매, 아산 탕정 등 부지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보상 비율이 80%가 넘는 16곳이었습니다. 그 결과 총 1,843건, 114억 원에 달하는 부당 지급 사례가 적발됐는데 이 중 영농 보상비 부당 지급이 977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금액으로는 27억 원에 달합니다. 영농 보상비 부당 지급 사례를 살펴보면 농지가 아닌 대지에 대해 200만 원의 보상비를 지급하거나 이장이 허위로 작성한 농작물 경작 사실 확인서를 제출해 1,200만 원을 지급받은 경우 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렇게 허위 경작 사실 확인서를 통해 부정 수급한 사례는 무려 269건에 달합니다.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 그 토지주들이 그 해당 지역의 이장님들 등으로부터 그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 이런 허위의 확인서를 받아서 지급받은 사례가 다수 적발이 됐습니다. 정부는 허위 경작 사실 확인서를 작성한 땅 주인과 이장 등을 정식 수사 의뢰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허위 경작 사실 확인서를 보상비를 수령하신 토지주하고 허위 경작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신 이장분들은 보상법령 위반이나 아니면 사기죄로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농업직불금 수령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무허가 건축물을 인정해 대지로 보상비가 나가는 등 이지목 보상비가 총 43억 원, 영업보상비와 이전보상비가 각각 36억, 4억 원씩 잘못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부당 지급된 토지 보상금 114억 원을 전액 환수하고 담당자 문책과 함께 보상 업무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MBS 뉴스 권소환입니다. 전국 한우협회가 최근 정부의 축산규제 완화 건의문을 제출했습니다. 건의문엔 퇴비사 신설 때 건폐율 적용 제외,
퇴비부숙도 행정처분기간 연장 등 주로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에 대한 규제 완화 요구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길수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됐고 시행일로부터 1년간 행정처분 유예기간이 부여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따라 축산농가는 미부숙 퇴비로 발생하는 축산 냄새와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가축분뇨를 퇴비로 사용 시 충분한 부숙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악취나 미세먼지, 그다음에 토양 수질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퇴비 부숙이 잘 된 퇴비를 통해서 양질의 고급 퇴비를 만들어서 농경지에 돌려주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발전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제도이고. 하지만 최근 전국 한우협회는 정부의 퇴비 부숙도 규제 완화를 요구하며 퇴비사 신설 때 건폐율 적용 제외, 퇴비 부숙도 행정처분 기간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제출했습니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로 상당수 농가가 퇴비사를 확충해야 하지만 건폐율 제한으로 추가 신축이 불가해 제도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 비율로 지방자치단체별 용도 지역별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부숙도 관리가 필요한 농가 중 건폐율 등을 이유로 퇴비사가 부족한 곳이 약 25%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우협회는 과거 정부가 무허가축사 적법화와 관련해 한시적으로 퇴비사를 건폐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처럼 이번에도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3월까지 건폐율 제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건의문에 또 퇴비부숙도 행정처분 유예기간 재연장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현재 정부가 제도 도입에 앞서 퇴비유통 전문 조직, 마을형 공동퇴비장 설립 등 보완사업 완료 때까지 1년으로 정해진 유예기간을 추가 연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 농가들이 퇴비사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퇴비화를 하고자 하는 농가들한테는 어느 시기를 따지지 말고 건폐율을 좀 제외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뭐 퇴비 유통 조직이나 마을형 공동 퇴비사 이런 것을 좀 활성화해가지고. 이 밖에 한우협회는 가축사육 제한구역과 관련해서 상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현재 가축사육 제한구역 기준치는 있고 상한선은 없다 보니 지자체별로 기준치를 뛰어넘는 수준의 제한구역을 설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제한구역 상한선을 법령에 명시하고 지자체가 이 범위 내에서만 제한구역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S 뉴스 김길수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사회에도 많은 변화가 찾아왔죠.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식량 안보에 대한 중요성인데요. 이에 강원도는 지자체 내 식량 자급 방안을 마련하는 등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자립농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남수지 기자입니다. 강원도가 코로나19 사태 이후를 대비해 자립농정을 선언하고 2조 2천억 원 규모의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식량 안보 등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강원도는 내년에 3,618억 원의 예산 투입을 시작으로 4년간 총 2조 2,59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먼저 강원도는 식량 자급 방안으로 쌀 식량 안보 대책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식량 자급률이 낮아 곡물 수급에 차질 발생 시 큰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이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쌀 소비 유통을 통제하고 6개월분의 곡물을 비축하는 등 도내에 곡물을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약 3,000톤의 벼를 추가 재배하는 등 생산량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강원도는 비대면 농산물 마케팅을 강화하는 등 유통체계도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3월 지자체에서 감자 등 직접 농산물을 판매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농축산물 디지털 유통 플랫폼을 구축해 온 오프라인으로 직거래 판매망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지역 농축산물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근거리 배송 서비스 24개소를 도입하고 18개 시군 취약계층에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강원도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실현하기 위한 영농 인력 지원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수급 도시를 13개로 확대하고 연간 5천여 명의 국내 구직자를 농가와 연결하는 등 인력 수급 불안을 대비한다는 겁니다.
더 악화된 사태가 와도 강원도 내에서는 그 식량 안보가 유지가 될 수가 있고요. 온라인 그런 시스템 구축으로 인해서 그 지역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음으로 해서 그 농가 그 수입이 안정적으로 보장이 되고. 강원도는 이번 자립농정 추진으로 강원도 농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대책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S 뉴스 남수지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산림청은 해외 산림자원 개발 사업 투자 지원을 위해 하반기에도 16억 원의 정책 자금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습니다. 지원 분야는 산업 및 탄소 배출권 조림, 바이오 에너지 조림, 임산물 가공시설 등입니다. 지원 대상은 해외 산림자원 개발 사업계획 신고가 수리된 자로 희망자는 사업 신청서와 계획서 등의 관련 서류를 작성해 오는 8월 31일까지 한국임업진흥원 목재산업글로벌사업본부로 접수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 또는 한국임업진흥원 해외 산림정보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북 군산 옥구농협이 농가 수출값 제고를 위해 최근 지역 농가에서 생산한 귀리 650여 톤을 전량 수매하고 나섰습니다. 이번에 수매한 귀리는 옥구농협이 지난해 보리 대체 품목으로 보급한 것으로 농협은 귀리 장목반을 조직해 각종 영농자재 지원과 병충해 공동방제 등에 나서며 귀리 생산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한 바 있습니다. 전봉구 옥구농협 조합장은 외국산 공세로 시세가 하락해 걱정이 크다며 정부와 지자체에도 적극 지원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촌진흥청이 양봉농가에서 여왕벌과의 교미 목적으로 이용되던 수벌 번데기를 식용곤충으로 인정해 새로운 식품 원료로 허용했습니다. 수벌 번데기는 고단백 식품으로 탄수화물과 지방, 단백질 등 3대 영양소도 고루 함유하고 있습니다. 농진청 관계자는 양봉농가의 소득 증대와 양봉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소재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국내 양봉자원 활용과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외래종 대체를 위해 국내 육성 메밀 품종인 양절을 보급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양절은 기존 품종에 비해 수확량이 15% 많고 탈핏이 부서짐이 적어 가공적성이 우수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농기원 관계자는 앞으로 지역 농협과 영농조합법인과 협력해 수량과 품질이 우수한 국산 메밀 품종을 공급하고 재배기술 개발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작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양한 금융정보와 알짜 재테크 전략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금융재테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전통적인 산업의 틀을 깨고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놀라운 성장세를 이어가는 글로벌 혁신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현실이 된 제로금리. 급변하는 세계 경제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 펀드 투자법을 알아봅니다. 세상 참 빨리 변한다고들 하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그 속도는 더욱 빨라졌고 한층 불투명해졌는데요. 이렇게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혁신적인 기술을 가진 소수의 글로벌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실제로 온라인 비즈니스에 강한 기업들의 경우 코로나19 사태 이후 주가가 더욱 올랐습니다. 제로 금리 시대 펀드 투자 전략. 오늘은 코로나 이후 세상을 바꿀 혁신 기업에 투자하는 글로벌 펀드에 대해 알아봅니다. 혹시 파괴적 혁신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미국의 한 경영학자가 소개한 개념인데요. 기존의 시장을 파괴하고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는 전략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기업 때문에 수많은 비디오 대여점들이 문을 닫은 것을 파괴적 혁신의 사례로 꼽을 수가 있겠죠. 물론 파괴적 혁신은 기존 시장을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위협적일 수는 있지만 투자의 관점에서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경제, 헬스케어, 4차 산업 분야의 경쟁력 있는 글로벌 기업들이 파괴적 혁신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파괴적 혁신이 두드러지는 글로벌 유망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 상품은 어떨까요? 담당 전문가를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글로벌 혁신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 어떤 특징이 있나요? 네, 이 펀드는 코로나 이후 파괴적 혁신이 기대되는 산업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특정 업종이나 IT 섹터에 투자하는 기존의 펀드들과는 달리 디지털 경제, 4차 산업, 헬스케어, 지구환경 에너지 이렇게 4개의 테마의 분산 투자에 혁신이 기대되는 산업 전반에 걸쳐 투자할 수 있는 펀드입니다. 네, 파괴적 혁신을 이끄는 기업에 투자한다라고 하셨는데요. 여기서 혁신 기업의 기준이 뭘까요? 네, 혁신 기업이란 기존의 시장을 변화시키거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클라우드나 온라인 리테일이 그 예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 펀드에 투자 가능한 기업 목록 중에서 40% 이상이 10년 전에는 주식시장에 상장되지 않았던 종목입니다. 다시 말해 성장 초기에 있는 젊은 기업에 주로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펀드가 투자하는 기업 중에는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으로 인정받아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되고 그로 인해 주가가 오른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코로나 이후 어떤 분야의 기업들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네,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택근무 등 디지털 전환으로 수혜가 기대되는 5G, 사이버 보안, 클라우드 관련 기업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헬스케어 섹터도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고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정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코로나 이후 더욱 성장이 기대되는 혁신 기업에 투자하는 글로벌 펀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앞으로 파괴적 혁신을 가져올 유망 기업들을 눈여겨봐야겠습니다. 제로 금리 시대 알아두면 득이 되는 펀드 투자 전략.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